그놈의 관세 으름장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격대가 있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는 단기적으로 중요한 가격대를 체크했었죠. 잠시만 복귀해 볼게요. 정말 추세의 변곡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우선 단기적으로는 84K 위에서 안착해주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당시 가격대는 87,700달러 수준이었고 약 3,000달러 수준의 변동성은 있었지만 사실상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어떠한 단기적인 시그널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당장 상승한다 혹은 곧 하락한다 이런 돗자리 예측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미리 시나리오를 갖춰둬야 기회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라이프타임 아퍼튜너티가 될 핵심 가격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정이 깊어질 가능성의 이유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주봉 62평선은요, 앞서 전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적이 있죠.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추세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과거 사이클에서도 이렇게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심리가 변화하는 구간으로 작용을 했었고, 이번에도 해당 구간까지 조정이 온다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하락 가능성, 디맨드존. 디맨드존은 보통 폭발적 가격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진행되는 프라이스 액션 구간입니다. 보통 강한 상승세의 시작 구역을 디맨드 존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구간은 세력이 매집을 완료할 가능성이 높은 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디맨드 존에 주봉 62평선까지 중첩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올 확률이 크겠죠. 세 번째, 라운딩 탑 패턴. 지난 1월 저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라운딩 탑 패턴에 대한 관점을 공유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가격이 사실상 지금 가격과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때랑 지금의 모양이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에 와서 봐도 패턴 자체는 라운딩 탑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라운딩 탑의 특징은요, 이렇게 접시를 뒤집어 놓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둥근 모양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라운딩 탑이 발생하면 이 접시 구간에 넥라인이다 라고 불려지는 주요 지지점까지의 높이를 기준으로 목표가를 설정하게 됩니다. 해당 접시의 피크 구간과 접시의 넥라인 있죠. 심리가 가장 많이 부딪힌 구간을 우리가 넥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목표가를 설정할 때 접시의 피크와 넥라인의 높이만큼 잡아서 해당 넥라인 이탈 지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제가 해당 높이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 봤더니 목표값이 첫 번째 근거와 두 번째 근거에서 말씀드렸던 70K대 초반까지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넥라인 이탈 패턴의 목표가를 측정했을 때는 조금 더 깊은 조정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바로 네 번째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0.618. 자, 현재 보이는 파동의 저점과 고점을 봤을 때 피보나치의 되돌림을 계산해보면 0.618 되돌림 구간 골든 포켓이 72K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0.618 구간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72K 수준은 강력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1번과 4번 모든 근거를 중첩해봐도 72K 근처가 최적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86K를 강하게 돌파했을 때는 무효화가 됩니다. 따라서 86K 돌파 후 안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유효하다라는 점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 사실상 72,000달러 당장 상당히 고통스러운 가격일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숨어있는 잠재적인 상승 요인은 넘쳐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먼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라면 경기 침체에 임박했느냐 이거잖아요. 물론 현재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볼 때 심리적인 데이터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 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과거로부터 경기 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지표인 이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를 한번 보시죠. 우선 이 지표는 과거로부터 리세션을 자주 예견하고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미국 경기가 나쁠 때마다 이렇게 피크를 찍었던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신용이 높은 기업하고 신용이 낮은 회사의 국채 금리 차이를 보여주는 것인데, 실제로 불황이 닥치면 하이힐드급 회사의 영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채권 금리도 올라가게 되는 거라 해당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보면은 경기 침체 우려감 대비 진짜 침체 신호는 사실상 없거든요. 먼저 2000년 닷컴 버블이 발생했던 시점 스프레드가 증가하는 전조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자, 2008년이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이미 스프레드는 먼저 상승을 하고 있었고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코로나 때입니다.
근데 지금 스프레드는 사실상 너무나 정상적인 수치에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감은 어느 정도는 좀 과장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공포감 어느 정도는 시장에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MMF입니다. 머니마켓 펀드의 자금이 현재 1경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경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MMF로 돈이 몰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 종종 접해보셨을 텐데요.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 남기자면 MMF는 머니마켓 펀드의 약자로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투시 입출금식 초단기 채권형 펀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위험성이 낮은 단기 채권이나 예금 등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 상품으로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되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을 제공하면서 매도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돈을 넣어두기에 아주 적합한 상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현재 MMF에 돈이 상당량 묶여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자산운용협회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작년만 해도 한화 기준으로 한 7천조에서 8천조 이 정도의 규모였다면 지금은 그 규모가 자 여기 보이시죠? 토탈 7조 달러가 넘어서 가지고 한화 기준 1경원이 넘는 규모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들은요 사실상 높은 금리의 상황에서만 실적이 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품이고 현재의 경제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슬슬 우리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키워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MMF 자금들은 과연 어느 자산으로 이동을 할까요? 더 높은 수익을 찾기 위한 자금의 이동 경로가 열리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트럼프도 암암리에 지금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고요. 부채를 리파이낸싱 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결국에 하락이 지속되긴 어렵고요. 완화적인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번 하락은 단기적인 공포에 의한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큰 그림에서는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매도의 정점, 매도의 클라이막스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내용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의 패턴과 프라이스 액션을 봤을 때 일단 주봉상 62평선과 디맨드 존이 중첩되는 72K 수준, 그리고 라운딩 탑 패턴에서도 정석적인 타겟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72K, 피보나치 0.618도 중첩되는 72K 수준, 즉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지만 72K 수준이 정말 강력한 매수 구간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본다. 잠재적인 상승 요인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현재 경기 침체 우려가 크긴 크지만 진짜 침체 신호는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다. 과거 경기 침체 때와 비교를 했을 때 현재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아직 정상적인 수준이고, 즉 시장이 공포에 과하게 반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머니마켓 펀드의 자금이 1경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묶여있는 1경원이 넘는 자금은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까지 열리게 되죠. 즉 언제든지 증시나 비트코인으로 이동할 대기자금 유동성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금리 인하 기대감 상승. 미국의 국채 만기 도래액이 정말 상당한 규모입니다. 트럼프는 금리 하락을 유도하면서 부채를 리파이낸싱 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결국 하락장이 지속되기는 어렵고 완화적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변동성이 크고요. 단순한 감이나 분위기로 접근을 하면 오히려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확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리서치 중심의 분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에 휘둘리는 투자자보다는 숫자와 데이터 속에서 기회를 찾는 투자자가 되길 바랍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곧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구간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건 공포 속에서 전략적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에게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